자, 우리 속담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처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우 처지 같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여야가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죠. 자, 헌법재판관 임명권, 법률안 거부권이 갈등의 양대 축입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 대통령 권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도 대통령 직무 정지 때는 임명할 수 없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 탄핵이 최종 인용된 후에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장난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현재 공석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정반대 또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거다.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반박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다 이렇게 또 벼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논란인 게 국무총리는 재적 과반 150석으로 이제 탄핵이 가능한데 대통령은 재적 3분의 2 200석이 필요해서 한 권한대행의 직위를 무엇으로 봐야 하나 이걸 놓고도 또 논란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현재 6인의 체제로 탄핵 심판을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게 윤 대통령 구하기에 구질구질한 지연작전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정 변호사. 그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통령 몫이 3명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권한대행이 지명을 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권한대행이 3명을 지명하는 걸 민주당도 용납 안 할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예. 대통령 몫이 3명 이거는 이게 지명을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봐요. 문제는 이제 이번처럼 국회 몫이 3명 예. 또는 이게 대법원장 몫이 3명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잖아요. 예. 권성동 대표는 안 된다는 거고. 예. 근데 설례가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그 대법원장 몫으로 주심 이정미 재판 기억나시죠? 네. 이정미 이분이 그 3월 13일 날 2017년 퇴임을 하는데 예. 5일 전에 대법원장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에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3월 8일 날 후임을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이선혜로. 이선혜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를 필요 뭐 있냐? 예. 어차피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혜 재판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3월 8일 지명했으니 황교안 대표가 임명하고 예. 채워가지고 이게 해도 안 되냐? 구인 체제 사자. 아니 뭐 8인이죠. 예, 예. 어차피 이게 소장은 그때 예. 이미 나갔으니까 예, 이럴 때는. 예. 그러니까 7인이 될 위기였죠. 근데 그때 추미애 대표나 우상호, 그다음에 뭐 박범계, 박주민 모든 민주당의 분들은 이정미 재판관 체제에서 빨리 탄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했냐면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권한대행은 이게 임명 권한이 없다. 예.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탄핵이 부랴부랴 3월 10일 날 결정을 했잖아요. 임기는 3월 13일 3일 더 있다가 임명은 3월 28일 합니다. 예. 그때 그 민주당 인사들이 자기가 한 말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대법원장 추천목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이 못한다. 탄핵이 끝나야 한다. 고리돼야지 완전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만 한번 되돌아봐서 자기 한 말만 복귀해보면 아마 이게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 변호사께서는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가능하죠. 임명할 수 있다. 아니, 그러나 네, 과거 선례에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아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주장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그리고 국회에서 3인 이렇게 3명씩 추천해서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지금은 대통령목하고 그리고 대법원장목만 있는 거예요. 국회 추천 3인이 몽땅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선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추천목이었어요. 이분은 대통령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조한창, 그다음에 마은혁, 정계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국회 몫입니다. 이 국회 몫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착종시켜 가지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에서는 곤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자꾸 그 헌법재판관들 6인 체제에서 뭐 심리도 못한다. 하여튼 뭐 그거 관련해서 누굽니까? 저번에 저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했으나 그게 안 돼서 6인 체제에서 심리는 시작을 하는 거고 다만 결정은 탄핵 심판 결정은 그 7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른 절차로 이 3인이 통과가 되면 9인 체제에서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리대로 풀어가면 되는 것이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시간 끌게 하는 이 태도가 대단히 불순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저는 뭐 당연히 이번에 그 9인 체제가 완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실 뭐 민주당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걸 가지고 뭐 공격을 한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권성동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명확하게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권적권이라는 말이 나요. 권적권.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셨죠. 박한철 소장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천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는 퇴임 때문에 이선의 그 재판관을 3월 8일날 지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3월 10일날 부랴부랴 선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미 3월 7일날 3월 10일날 선고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예고를 다 해요. 이게 부랴부랴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교롭습니다만 세 분의 이 헌법재판관이 다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미 하기로 여당 1명, 야당 2명을 이미 추천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추천위원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안 하겠다? 이거는 윤석열 구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꼼수를 부리는 거다. 이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제가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불행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초래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빠르게 그 헌정 질서를 바르게 잡는 수습하는 역할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만들므로써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지금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권력이 해야 할 가장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신조부 대변인, 그러니까 6인 체제로 탄핵 심판하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 구하기 작전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인과 6인 체제 비교해 봤을 때 6인 체제로 가면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된 견해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인용이 되었든 기각이 되었든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큰데 저 개인적으로도 헌법재판관이 9명 완성체인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꼼수가 너무나도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전까진 뭐 했습니까 대체? 헌법재판관이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헌법재판소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냐 대놓고 일란했을 때만 하더라도 3명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뭐 3명 몫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식의 억지 주장을 내세우다가 대통령 탄핵
이 전국이 맞물리자마자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권력 획책만 하겠다라는 그 야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뭐 했냐라는 말을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목리만 부리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추천을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탄핵소추안을 넘기기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죠. 9명 헌법재판소가 완성체로 된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그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순서도 지금 뒤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재명 대표 구하기예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윤석열 구하기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법과 원칙의 절차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탄핵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느냐?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 그 심리만 진행하게끔 한 겁니다. 이건 민주당의 꼼수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 완성, 전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관계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3명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했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그런 주장도 하셨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아니죠. 주장이 잘못된 거죠. 주장이 민주당이 있었다니까요. 예. 원래 민주당 2명, 네. 저희가 민주당 2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목사 1명은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2명을 왜 했냐하면 그 원래 지난번에는 그 바른미래당 몫으로 갔었는데 지금의 국회 의석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석을 더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맞아요. 그러나 3석 모두를 가져오겠다고 했던 건 잘못됐다는 주장을 지금 먼저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거 맞는 주장이에요. 그거 네. 맞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일단 당시에 야당이었기 예. 때문에 바미당이 야당이었고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기타 정당들 몫으로 한 명을 네. 할 거냐 아니면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한 석을 가져갈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툼을 네. 하다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여당 하나 야당 둘 민주당 둘 이렇게 한 네네. 거고 그밖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기타 여당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렇게 정리가 된 자, 거예요. 이것은 오늘 그거는 추경호 대표가 기합의한 거고 예. 저는 이 말씀을 자, 좀 드리는 그거는 오늘 우리 주제가 아니어서 그렇죠. 그거는 신조어 대변인 약간 착각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엇갈리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 국가 전망의 문제를 9인이 아닌 6인 체제 헌법재판관이 결정한다는 게 상식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내란당 공조범들 아직도 벌었다 이런 비판 의견이 있고요. 왜 더 이상 윤석열을 옹호하고 감쌀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 국민의힘 이게 미룰 일이냐? 정신 차려라. 빨리 임명하고 끝내라. 술수 쓰지 마라. 이렇게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 진즉에 재판관 지명하지 안 하면 버텨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급하니까 빨리 하란다. 이런 비판 의견. 자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권한대행의 임명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박근혜 때는 왜 8명으로 탄핵 판결을 했어야 했나?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6인이든 9인이든 신속히 탄핵 여부 결정해라.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전부 주장들 뿐이고 법규로 규정된 바도 없고 관례라고 하기엔 숫자가 또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거부권 문제입니다. 양곡법, 국회 증언감정법,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기한이 21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건 권한 남용이다. 만약에 이제 육법을 거부하는 순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열차 출발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지만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 그러니까 뭐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탄핵 요건 150석, 220석 주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덕수 대행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권성동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고 윤 대통령에게도 전화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고 나면 또 이재명 대표 쪽 민주당에서 또 연락이 올 거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평소에
기회주의적 태도를 많이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로 평생 살아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고려해야 할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와 국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해리 해리스 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산 때문에 비상계엄했으면 미국은 남한할 유리창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고 앞서의 그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무능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라요.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었다? 이런 방식의 기괴한 논리를 펴면서 마치 본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엿보고 기회를 틈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어떤 한덕수 선택을 할까? 총리가 그 말씀을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말씀을 드렸고 한덕수 총리가 저는 그 결국에는 국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국민. 생각해요. 예. 그것도 예. 또 애매모호한데.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뭐 양곡관리법을 포함해서 증감법 그리고 뭐 그밖에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그 농업 관련된 법안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노선 때문에 그런 선택을 잠시 하려다가 국회의회에서 제지당한 거거든요. 어제 거부권 행사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측면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본인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데 거기에 탄핵까지 당한다? 그러면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특검에 대해서 특히 오늘 혹은 빠르면 오늘이라도 공포를 해야 된다. 특검을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데 엄청나게 흔들어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겨내지 않고 여기서 엇갈리거나 이상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러면 저는 그걸 노리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탄핵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나 예. 한덕수 총리 우리 말 잘 들어. 예. 내 말 안 들으면 이게 또 탄핵할 수 있어. 예. 근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은 3분의 2입니다. 이게 2016년에 나온 거예요. 200석.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 준해서 탄핵하려면 이게 3분의 2인데 이제 국민의힘에 8명 의원이 배신할까요? 예. 저는 안 한다 봅니다. 따라서 이게 그 한덕수 총리 탄핵 금내지 말고 소신껏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데서 이설이 없죠? 거기에 아무 이설이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국회 정언감정법, 기업인의 영업 비밀까지도 국회에 다 털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국회 정언감정법이. 상시로 기업인들 국회 우리가 부르면 나와. 외국에 가서라도 우리가 화상 부르면 나와. 이게 법입니까?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죠. 저는 한덕수 총리 소신껏 거부권 다 행사하시고 내란 특검법이 말도 좀 조용히 하시라고.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끼어들지 지르세요? 마시라고요. 자, 잠시 기회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내란 특검법 이것도 예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탄핵 겁내지 말고 소신껏 행사하고 탄핵을 또 하면 이게 거대한 역풍이 불 거예요. 그 3분의 2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 제가 이재명 대표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은 대통령 내란법은 단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형사 헌법재판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지금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죄 추정 원칙 제가 이재명 뇌물범 뭐 횡령범 자꾸 이게 떠들면 되겠습니까? 네. 제 말은 서로 무죄 추정 원칙은 똑같이 적용해서 아직은 이게 단정을 하지 맙시다. 아니 김진욱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내란 특검법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내란에 방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어떨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쨌든 저는 뭐 결론부터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총리가 뭐 지금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양곡법 등 한 6개 법률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상설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한 가지씩 받아주는 정도로 타협안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거부권 이것도 대통령의 뭐 제의 요구권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법률적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두 번째 변론을 하고 싶어요. 그거 빼고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문민화 정부 이후에 지난 여러 그 정부를 거쳐오면서 썼던 대통령들의 거부권을 다 합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보지만 결국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의 그런 모습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것이 내란으로 이어졌느냐 아니냐 이 부분은 우리 서 변호사 말씀처럼 나중에 이 법정에서 다루면 될 문제예요. 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계엄군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군홧발로 국회를 여기저기 밟고 다녔던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에 많은 그 HID 정보 요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무장한 상태로 다니는 걸 다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위헌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모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그 권한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권한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 현재의 현상 유지적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에서만 그쳐야지 여기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제 뭐 내일이든 뭐 국무회의에서 이제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했다고 가정을 할 때 민주당은 이제 탄핵으로 맞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이 됐냐 안 됐냐 놓고도 아까 이제 200석, 150석 주장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기재부 장관이 그걸 이어서 그러면 이제 특검이나 뭐 내란 특검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위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곡관리법은 뭐냐면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1년에 몇 조씩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이 농촌의 그 발전된 선진화된 농업 문화가 아니라 그냥 양곡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다.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법이 계속 남아 있으면 향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의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권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입법을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입법도 있고요. 위임입법 형태로 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총리라는 분도 입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된 상황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국무회의 수장이 없어요. 지금 사실상 국무회의 수장은 한덕수 총리이자 권한 대행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헌법상이나 법률상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고건 전 총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과연 특검법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사가 좀 진행 중이고 그 일반 특검법이 아니라 상설특검법이 이것보다 전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상설특검법의 결과도 본 다음에 이 일반 특검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자 6개 법안하고 이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를 놓고 우리 이 시청자들 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 탄핵당하면 국무회의도 정적수 부족으로 마비된다고 한다. 엄청난 위협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총리가 대행할 뿐 순리대로 해야 하는 거다. 승인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면 안 되지.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김건희 특검 또 내란 특검은 몰라도 나머지 6개 법안은 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무조건 자료를 내야 되는데 영업기밀 유출하면 어떡할 건가?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